어떻게 보면 국밥 같은 형태인데 일단 듣자마자 '아 이거 운전하면서 들어야 된다.' 남자 아이돌 그룹의 뭐랄까 정통 후계자다. 한마디로 정하면 약간 전통적인 케이팝의 웰메이드 끝판왕. 처절함이라고 할까요? 이게 타이틀이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보통 연말이면 다들 올해 앨범 같은 연말 결산 콘텐츠를 진행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조금 다르게 가보려고요. 엔하이픈의 언니씨, 코르티스의 컬러 아웃사이드 라인즈, 제로베이스원의 Never Say Never, 앵팀의 Back to Life, 그리고 라이즈의 오디세이까지 이렇게 5개의 앨범 속에서 타이틀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각자 생각하는 최고의 수록곡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앨범은 음악적인 거든 퍼포먼스적인 거든 서사의 완성도든 뭐가 됐든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앨범들로 골라봤고요. 진짜 '이 곡은 타이틀이었어도 좋았겠다.' 혹은 '너무 좋아서 추천하고 싶었던 수록곡들을 각자 앨범당 한 곡씩 준비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선정한 탑 5 앨범들이라 그런지 한 곡씩만 고르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수록곡의 진심인 저희의 시선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앨범은 엔하이픈의 언리시입니다. 올해 진짜 많은 분들이 최고의 앨범으로 뽑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앨범 속에서 타이틀 외에 저희가 주목한 수록곡은 뭘까요? 커트 씨는 엔하이픈의 언리시 앨범에서 어떤 곡을 추천하시나요? 먼저 이 앨범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엔하이픈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엔하이픈의 세계관을 잘 몰랐거든요. 그냥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좀 뱀파이어 관련된 서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도? 그런데 음악만 듣고서도 그들의 서사가 납득이 됐다라는 점에서 이 앨범을 되게 좋게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창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마치 잘생긴 남자가 로맨틱하게 부르는 장면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언리시 앨범이 엔하이픈이 음악이 되게 장르의 폭도 넓고, 그리고 트랙 퀄리티 되게 고르게 좋다라고 느꼈었어요. 근데 이제 먼저 제가 수록곡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타이틀곡이 배드 디자이어였는데 되게 임팩트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만큼 좋았던 트랙이 전 힐리엄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얼터너티브 락 장르를 사용해서 약간 미국 지향적인 사운드를 사용했고, 그리고 크리스피한 믹싱에 약간 날 것의 에너지를 주는 이런 방향성이 뭔가 되게 잘 그려지고, 그리고 요즘 글로벌 음악 트렌드에서 말하는 무드 기반 리스닝을 빌리프 랩은 이렇게 풀어내는구나 싶었다라는 점에서 되게 납득이 가는 점이 되게 많았었던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앨범 안에서 가장 많이 다시 듣게 됐고, 자연스럽게 추천하고 싶어진 수록곡은 힐리엄이었습니다. 오, 저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힐리엄인데요. 저는 아웃사이드랑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힐리엄을 선택을 했어요. 이유는 이 앨범의 주제와 더 잘 어울리는 무드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본인과 같은 뱀파이어로 만들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상대를 향한 애절한 감정이 곡의 장르 선택부터 사운드 그리고 탑라인까지 모든 곳에서 잘 느껴졌거든요. 커트 씨도 언급하셨던 처절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감정을 정말 잘 나타내는 장르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일렉 기타가 울부짖으면서 끝나는 아우트로도 인상 깊었고요. 제니 씨는 어떤 곡을 고르셨나요? 저도 힐리움이라는 트랙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을 많이 알든 아예 모르든 그거랑은 상관없이 가사적으로나 사운드적으로나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게 되는 되게 강렬한 로맨스 감정에 과몰입해 가지고 즐길 수 있는 트랙이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엔하이픈이 가져가는 서사가 '이런 거구나.' 하고 관심을 가져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잘 만들어진 트랙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맞아요. 일단 그냥 과몰입이 되죠. 그전까지는 엔하이픈이 보여주던 다크문 세계관이 뭔가 케이팝 팬들에게 약간은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팀이 가져가는 뱀파이어 서사라는 것이 이미 되게 잘 알려진 전통적인 판타지 서사이기도 하고, 현대적으로는 그런 게 트와일라이트 같은 시리즈를 통해서 로맨스 판타지로도 크게 흥행했었던 적이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세계관이잖아요. 네. 많은 레퍼토리가 있고 잘 알려지고 흥행해본 서사라는 이런 면이 빌리 프랩이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서사를 선택을 한 게 굉장히 스마트한 결정이었다고 보면 볼수록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약간 뱀파이어 서사를 베이스로 한 엔하이픈만의 다크문 세계관을 초반에 차근차근 설명하고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아 얘네 노래 한번 들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유입된 라이트 팬들이 코어 팬으로 전환되는 속도는 쪼끔 느렸던 것 같아요. 특히 약간 뱀파이어 세계관이 북미에서 인기가 되게 많았던 만큼 북미를 중심으로 한 해외 팬들은 비교적 이거를 빨리 흡수한 반면에 한국이나 동아시아 팬들은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쪼끔 걸렸던 것 같아요. 잠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다크문 세계관을 초반에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빌드업을 했길래 코어 팬으로의 전환이 늦어졌다고 느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케이팝 팬이나 대중들이 이제 신인 그룹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는 되게 사소한 포인트에서 시작되잖아요. 잘생겼다든지 무대를 잘한다든지 노래가 좋다든지 이런 이유로 유입이 시작이 되는 걸 텐데요. 엔하이픈은 뭔가 뱀파이어라는 컨셉이 되게 직관적이어서 잘 먹힐 법했을 텐데도 그때 당시엔 그런 직관적인 포인트보다는 먼저 본인들의 세계관 같은 서사적 흐름에 포인트를 두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뱀파이어라는 컨셉이 좀 직관적이어서 더 잘 먹히지만 사실은 언제든 활용해도 좋은 소재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방향성을 위해 서사를 탄탄하게 쌓으려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가 전환점이 된 게 바이트미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좀 확실히 엔하이픈이 어떤 팀인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사운드 완성도가 확실히 높아진 트랙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서사를 잘 몰랐지만 오히려 언리시라는 앨범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의 서사가 궁금해져서 오히려 이전 작품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발견되는 서사들이나 조그마한 서사들이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로 저는 오히려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예전 작품들을 보면서 아, 다크문이라는 웹툰을 봐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오히려 음. 새로 유입된 사람들한테 이 친구들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 게 처음에 진입장벽은 되게 높을 수 있을지언정 유입돼서 이 친구들의 흥미를 가졌을 때는 친절하다고 느꼈다랄까요? 그래서 전 되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세계관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생각만 가진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되게 순기능을 했다라는 점으로 좀 받아지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그 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이 가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깊은 서사, 이렇게까지 몰입할 수 있는 서사도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팬들을 위해 다양한 장치를 구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사실 한번 빠지면 그게 느껴지는데 그전까지는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음, 음. 그래서 뭔가 '바이트미 때부터 변곡점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하이브가 갖고 있는 기획력과 자본력으로 원하는 사운드스케이프랑 디테일들을 진짜 미친 듯이 구현을 해놔 가지고 '내가 이 세계의 일장이니까 원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다.' 하는 판타지적인 상상을 음악으로다가 구현을 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커트 씨도 엔하이픈의 노래를 이제 이해하고 재밌게 들으신 것처럼 더 이상 이제 세계관과 컨셉을 설명을 하지 않아도 리스너들이 그냥 느껴버리게 하는, 경험해 버리게 하는 팀으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은데요. 이번 앨범 디자이어도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는 좋은 앨범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트와일라잇에서도 그렇듯이 사실 뱀파이어 서사는 뱀파이어와 인간 간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본능,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등, 뭐 그런 것들이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설명 없이 뱀파이어 서사의 제일 맛있는 지점을 회사의 사운드 기획력과 구현력 이런 것들을 통해 음악적으로 되게 잘 보여줬던 앨범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앨범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엔하이픈의 앨범에서는 저희 3명 모두 힐리움을 선택했네요. 다음 앨범들도 의견이 일치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앨범은 코르티스의 Color Outside the Lines입니다. 사실 이 앨범은 정말 전체 트랙을 너무 좋게 들어서 수록곡 하나만 추천하려니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저는 고, What You Want, Passion 모두 타이틀급이라고 생각해서 이 세 트랙은 머릿속에서 제외하고 시작했고요. 제가 선택한 감다살 수록곡은 조이라이드입니다. 일단 듣자마자 '아 이거 운전하면서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부터 떠올랐고요. 처음에는 그냥 분위기로 듣다가 점점 가사를 듣는데 멤버들의 꿈과 열정이 녹아있는 내용이 조금씩 들리면서 흐뭇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다 보니 앞에서 말했던 엔하이픈의 헬리움과 같은 얼터너티브 락 장르의 수록곡을 고르게 됐는데 둘이 너무 다른 느낌이지 않나요? 음. 엔하이픈은 얼터너티브 락으로 남자의 처절한 사랑을 표현했고 코르티스는 청춘의 꿈과 열정을 노래했다는 점이 이번 수록곡을 고르면서 되게 재밌었던 포인트였어요. 제니 씨는 어떤 곡을 고르셨나요? 이전에 올해의 신인 콘텐츠로 코르티스에 대해 좀 얘기를 나누면서 진짜 모든 트랙을 너무 좋게 들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이번에 추천할 만한 곡을 고르는 게 좀 어려웠는데요. 사실 타이틀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고나 패션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벨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알려진 트랙이라서 저도 조이라이드라는 트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시험 기간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나서 약간은 축축하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면서 이제 친구들과 자취방에 같이 내려오는 그런 개인적인 추억이 떠오르는 곡이었던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루를 살고 난 뒤에 아무도 없는 뻥 뚫린 도로에서 시원한 공기를 맞는 경험은 한 번쯤 어느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트랙에 느긋하게 울리는 기타 사운드랑 댐핑이 되는 드럼 사운드를 필두로 이 트랙이 모두에게 그런 사소한 추억을 영화처럼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을 그 기억을 영화같이 떠올릴 수 있게 하는 트랙인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그리고 이 트랙의 배치도 이 노래를 더 좋게 들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랑 패션, What You Want라는 트랙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세 곡이 코르티스만의 자신감이랑 스토리를 되게 가감없이 보여주는 곡들인데 바로 그 다음에 이 트랙이 있음으로 인해서 코르티스의 고민이나 이야기, 이들의 음악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이 더 차분하게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커트 씨는요? 일단 저는 두 분이랑 조금 다른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추천하는 수록곡은 룰러바이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이 앨범을 듣다 보니까 티조 터치다운이라는 아티스트가 코르티스 추구미를 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들이 단순히 힙합이라는 장르 안에 머무르기보다는 얼터너티브한 방향을 더 선호하고 스스로를 특정 장르로 규정 짓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되게 분명하게 이들의 방에서 느껴졌어요. 앨범 속에서도 사이키델릭한 사운드를 계속 언급이 좀 자주 되는데 이런 요소들을 보면 이 그룹이 창작에 대해 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도 최근에 사이키델릭 미학에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음악 트렌드랑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점에서 코르티스는 음악적으로 꽤 딥한 영역을 이미 캐치하고 있고 이 앨범은 그 고민과 진정성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꼽은 감탄사 수록곡은 롤러바입니다. 여기 가사에 보면 남은 친구들과 10대를 대표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거 자세히 듣다 보면 남은 친구들과 10대를 대표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의도된 중의적인 표현이 되게 재밌다고 느꼈고 룰러바이 가사 자체에서도 자기 성찰과 그리고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목표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 꽤 솔직하게 자단적으로 풀어낸 곡이 오히려 우리가 세고는 삶에서 하는 고민과 같이 느껴졌다라고 전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 몽환적인 분위기나 약간 현실과 분리된 제 음악에 몰입하게 하는 경험을 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패션이나 고의 임팩트가 워낙 강해서 이 그룹의 매력이 그쪽으로만 소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코르티스가 가진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는 곡으로 룰라바이를 추천하고 싶었어요. 네, 코르티스 앨범에서는 조이라이드 2표, 그리고 룰러바이가 1표로 선택됐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앨범인 제로베이스 원의 Never Say Never로 넘어가 볼게요. 이 앨범은 커트 씨가 굉장히 극찬했던 앨범이라 이번에 커트 씨가 선정한 수록곡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약간 다른 의미 극찬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 앨범은 한마디로 정하면 약간 전통적인 케이팝의 웰메이드 끝판왕.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인상 깊게 들었던 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자애도 앨범 탑5 안에 넣기 가장 고민 적었던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케이팝의 가치관 안에서 퍼포먼스 곡의 완성도가 높은 거는 높게 치거든요. 근데 이 앨범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전통적 퍼포먼스 기반의 케이팝의 가장 전형적이고 어떻게 보면 국밥 같은 형태인데 동시에 이 장르만큼 완성도를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 같거든요. 약간 셰프 실력을 가장 기본적인 디시 리조또로 판단하듯이 케이팝 퍼포먼스 곡이 가장 케이팝의 특징을 대표하는 만큼 약간 완성도가 조금만 부족해도 바로 티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네버 세이 네버는 그 까다로운 기준을 첫 10곡이 전부 다 통과한 앨범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곡을 골라야 할지가 전 더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러브식 게임이랑 구스범스 이 두 곡 사이에서 가장 고민했고요. 근데 이 친구들의 비주얼이랑 뮤직비디오 스케일까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더 보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를 상상을 해보면 러브식 게임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앨범에서 제가 고른 감다살 수록곡은 러브식 게임입니다. 방금 커트 씨가 국밥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저도 그 표현에 공감을 하는 편인데 이 앨범의 전체 트랙이 각각 색깔이 명확하고 매력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다는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웰메이드 케이팝 앨범이라는 거는 저도 공감하지만 뭔가 커트 씨가 말씀하신 대로 국밥 같은 느낌이라 그런지 약간 새로운 인사이트나 감동을 주지는 못했던 앨범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씀하신 거 너무 납득하거든요. 국밥 같다는 느낌이 정말 있었던 앨범이기도 했고, 실제로. 근데 저는 이 앨범을 그냥 음원으로만 듣기보다 약간 콘서트 레퍼토리를 염두에 두고 만든 앨범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콘서트 레퍼토리를 만들었구나. 이게 먼저 느껴졌거든요. 그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한 음악을 들었을 때 저는 의도가 명확하게 다가오는 앨범을 조금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케이팝이라는 장르에서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 트랙에 대한 것을 되게 핵심 가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팬들이 무대에 얼마나 몰입하느냐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케이팝을 먹여 살리는 슈퍼팬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앨범의 완성도가 높았다라는 것은 그 케이팝의 어떤 팬덤들에게 되게 만족시켜줄 음악이라고 느껴져서 그 관점에서 더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콘서트 레퍼토리를 염두에 두고 만든 앨범이라고 하시니까 왜 더 케이팝 웰메이드 앨범이라고 평가하셨는지 이해가 되네요. 그치만 아무래도 저는 콘서트 현장보다는 약간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내봤던 것 같아요. 아무리 케이팝이 퍼포먼스에 큰 가치를 둔다고 하지만 1차원적으로는 음악으로 먼저 접하게 되니까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구스범스가 딱 틀자마자 집중하게 됐던 트랙이에요. 개인적으로 재배원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 블루인데요.
구스범스를 틀자마자 '아 이 그룹이 청량을 정말 잘하는구나. 이거는 좀 제대로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실망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이유로 구스범스를 선정해 봤습니다. 제니 씨는 어떤 곡을 고르셨나요? 저도 약간 곡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앞에서 나온 "국밥 같다."라는 거나 "콘서트 레퍼토리를 염두에 두고 만든 앨범 같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 말에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앨범은 정말 꽝이 없는 웰메이드 케이팝 종합 선물 세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재배원이 기존에 제일 잘 보여주던 파워 있는 청량감을 가진 트랙, 그거를 시작으로 되게 다양한 무드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트랙들이 하나하나 잘 살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트랙의 컨셉이 너무 직관적이면 트랙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쉽잖아요. 근데 트랙의 에너지나 완성도도 꾸준히 좋았던 것 같아서 앨범을 쭉 들었을 때 '좋은 케이팝 앨범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케이팝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음악이 아니라 퍼포먼스가 약간은 전제되어 있는 음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트랙을 쭉 들으면서 단순히 음악 감상뿐만 아니라 무대 감상을 고려한 유기성이 약간 생각나는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콘서트들을 몇 번 가 봤었는데, 그런 곳에서는 무대의 콘셉트가 달라도 완성도 높은 무대나 곡들이 쭉 이어지면서 퍼포먼스로 그냥 딱 몰입을 시켜 버려서 그냥 정말 재밌게 즐겼던 기억밖에 없는데요. 이 앨범이 딱 그런 구조라서 들으면서 재배원 콘서트는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커트 씨랑 제니 씨의 의견을 들으니까 저도 다시 한번 케이팝에서 퍼포먼스의 존재가 중요한 입지를 차지한다는 점을 상기하게 되네요. 그쵸. 어쨌든 이제 곡 얘기를 해 보자면 이 중에 타이틀을 제외하고서는 엑스트라라는 트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재배원이라는 팀이 성장하면서 초반부터 함께 해오던 되게 에너제틱한 청량한 바이브가 이제는 좀 한층 성숙한 소위 어른 남자 같은 그런 무드로 진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엑스트라라는 트랙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실력적인 자신감을 베이스로 한 좀 쿨한 카리스마, 그런 것들이 성장한 재배원, 좀 더 성숙된 중견 아이돌에게 바라는 무대의 완성도나 안정감을 세련되게 다 보여준 트랙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팀들은 데뷔하는 시점에 이미 뚜렷하게 멤버별 캐릭터나 포지션이 확실하게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로베이스는 제가 느끼기엔 좀 다르게 멤버 개개인이 자기 포지션 이상의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올라운더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적인 부분을 토대로 데뷔 초기부터 단순히 청량하기만 한 게 아니라 드라마틱하고 좀 더 파워풀한 입체적인 청량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비록 유닛곡이긴 하지만 재배원의 엑스트라라는 곡이 재배원의 실력적인 진화와 컨셉적인 성숙 두 가지가 모두 잘 느껴지는 트랙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로베이스 원의 앨범에서는 럽식 게임, 구스범스 그리고 엑스트라로 전부 다른 곡을 추천했고요. 이제 네 번째 앨범인 엔팀의 백 투 라이프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 앨범을 듣자마자 두 분한테 얼른 들어보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커트 씨는 이 앨범 어떻게 들으셨고 또 추천하는 수록곡은 어떤 건가요? 일단 N팀이 엔하이픈하고 연관된 팀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그룹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이번 앨범을 처음으로 사실 이 팀을 진지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주무대로 한 첫 번째 앨범이어서,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한국 노래가 제대로 된 게 없었는데, 이번에 나왔다길래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었던 것 같은데, 이쪽의 컨셉은 이제 늑대소년인데, 특이하게, 약간 엔하이픈이랑 N팀 둘 다 창법이 정말 특이해요. 진짜 미소년 캐릭터가 부르는 잘생긴 목소리? 약간 그 표현밖에는 뭔가 담아낼 표현이 없는 것 같은데, 약간 타이틀곡 백투라이프는 살짝 개인 취향과는 살짝 거리가 있지만, N팀이라는 팀의 이미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곡이라고는 확실히 느꼈고, 중간에 나오는 막 우후 막 같은 소리로 막 늑대소년이 막 울부짖는 것처럼 들려서 머릿속에 약간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음악이었다 생각을 했어요. 뮤직비디오를 보지 않았는데도 앨범이 전하고자 하는 컨셉트가 음악만으로 전해졌다라는 점에서 프로덕션에 꽤 많이 공을 들였구나. 약간 그런 것을 일단 전해줬고요. 제가 이 앨범에서 꼽은 감대세 수록곡은 미스매치였습니다. 음. 약간 90년대 가요계 R&B 댄스곡? 약간 그 느낌을 너무 과하지 않게 하지만 정확하게 가져왔고 요즘 어린 케이팝 팬들에게도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왠지 알 것 같은 노스테이지어를 공유해주고 싶은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앨범을 특히나 좋게 들었던 만큼 추천하고 싶은 수록곡을 고르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일단 타이틀급이다 싶었던 거는 루나틱도 있었고 커트 씨가 고르신 미스매치도 너무 좋았지만 저는 하트브레이크 타임머신을 선택했습니다. 음. 이 곡을 고르면서 제가 어떤 취향인지도 조금 깨달은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반전이 있거나 색다른 포인트가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곡도 벌스 2까지는 전혀 감흥 없이 듣다가 코러스가 나오면서 완전 반해버렸거든요.
이제 곡 자체의 분위기만으로도 약간 위로를 받는 느낌도 들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니 씨 추천곡도 들어볼까요? 아 저도 이 앨범 처음 듣자마자 너무 좋아서 하울링이 나올 뻔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좋은 트랙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다들 다양한 트랙을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중에 미스매치랑 루나틱이라는 두 트랙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루나틱이라는 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트랙은 루나틱이라는 곡 제목에 맞게 달과 관련된 엔팀만의 늑대소년 컨셉, 그리고 꾸준히 그들이 가져오던 루나틱한 좀 무모하지만 도전적인 그런 에너지, 엔팀이 주로 보여주던 사운드를 되게 가볍게 즐기면서도 엔팀만의 팀적인 매력을 잘 엿볼 수 있는 트랙인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되었어요. 엔팀이라는 그룹은 좀 알면 알수록 어쩌면은 같은 세계관에서 출발한 엔하이픈보다는 노래에 좀 더 컨셉이나 세계관을 진하게 담고 있어서 앨범과 콘텐츠에 좀 더 과몰입하며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상당한 그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한국 데뷔 앨범의 수록곡인 만큼 엔팀이 그동안 일본 현지에서 활동하면서 꾸준히 보여준 늑대소년 서사, 꾸준히 가져오던 사운드 스타일이 오히려 한국의 케이팝 팬들한테는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도 합니다.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엔하이픈이 데뷔 초반에 서사 있는 곡들을 보여줄 때 한국에서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었던 것처럼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타이틀보다는 루나틱이라는 곡이 이 그룹의 노래와 정체성을 좀 알아볼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몰라도 한 팀이라는 매력 아래에 즐길 수 있는 좋은 트랙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매력은 좀 퍼포먼스랑 같이 감상할 때 더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아서 관심 있으시다면 유튜브에서 무브 투 퍼포먼스라는 영상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영상으로 함께 봤을 때에 '아 루나틱으로 이번에 추천을 해 드려야겠다.'라는 확신이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이제 미스매치, 하트브레이크 타임머신, 루나틱으로 전부 다른 수록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벌써 마지막 앨범 차례인데요. 라이즈의 오디세이. 정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의견이 많았던 앨범이에요. 이 앨범이 프로덕션 쪽으로 굉장히 투자도 많이 받고 이제 그만큼 공을 들여서 제작한 앨범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타이틀곡 선정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했던 터라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아, 사실 저도 이 앨범을 얘기하기 전에 라이즈라는 팀에 대해 조금은 아쉬운 마음부터 짚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한 컨셉트 대신에 자연스러운 청춘 이미지를 택한 회사의 방향성은 이해는 됐지만 오히려 그 선택 때문에 아직까지 라이즈 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느낌이 저도 솔직히 남아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이 앨범을 들으니까 저는 아쉬움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이 음악 자체는 전반적으로 너무 잘 만들었다고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타이틀이 아니라 아쉬웠던 트랙으로 인걸이 떠올랐어요. 그치만 저의 추천곡은 인걸이 아닙니다. 뭔가 인걸은 다른 분도 선택하실 것 같아서 전 좀 다른 의미로 추천하는 곡을 가져왔는데 모든 하루의 끝이에요. 음. 이 곡은 약간 코러스 탑라인이랑 그 팬송의 가사가 너무 완벽 일치한다고 느껴졌고 제가 10대 때 MP3로 아껴 듣던 노래를 다시 듣는 그 감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뭔가 2010 년대 케이팝 발라드 특유의 감성적 스트링이랑 이제 피아노 중심의 멜로디 그리고 부드러운 보컬 하모니 이런 걸 봤을 때 엑소 초기 팬송의 그 팬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담은 그런 서사적 구조가 그런 향수를 좀 불어일으킨 게 아닌가 싶고 약간 동방신기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쵸. 뭐랄까 약간 클래식한 발라드 템플릿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피아노가 빌드업 되면서 절정 코러스에 이르는 그런 형식이 2010 년대 감성을 재현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 모든 하루의 그 노래 듣고 앨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튼 라이즈 오디세이 타이틀곡을 먼저 짚고 가면 플라이 업은 약간 미국 지향적 사운드를 가져온 상당히 대중적인 선택이었고 청량한 에너지는 약간 라이즈 히트 공식이기도 하니까 납득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 앨범에서 고른 수록곡은 인걸입니다. 이 곡은 드럼앤베이스 기반의 어두운 바이브를 끌고 가다가 프리코러스에서 희망찬 바이브가 터지는 곡의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둠에서 시작해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이 구조가 약간 라이즈라는 이름, 그리고 떠오른다는 이미지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사실 이게 수록곡이라는 생각보다 이게 타이틀이 아니라고 하는 느낌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앨범을 대표해서 수록곡을 하나 추천해야 된다면 주저없이 인거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도 오디세이 앨범에서는 인걸이라는 트랙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 곡은 진짜 노래든 무대든 쉰다라는 게 없이 성장, 상승 이런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즈 멤버들의 그런 에너지와 퍼포먼스가 빈틈없이 가득 차 있었던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인데요. 특히 사운드적으로도 쉬지 않고 질주하는 그런 구조가 핵심이 되어서 열정 어린 라이즈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야말로 좀 라이즈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리얼타임 성장 서사 그런 것들의 표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장, 오디세이라는 앨범 제목, 그리고 라이즈라는 팀명에 모두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트랙이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케이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SM 내리사랑, SMP 아니면 SM 레거시 이런 표현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디세이 앨범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모든 단어가 떠오르는 혹은 그 모든 단어에 부합하는 SM 남자 아이돌의 계보를 진짜 통째로 담은 앨범 같았어요. 동방신기, 샤이니, 엑소, NCT 뭐 이런 세대별로 각 SM의 간판 그룹들이 선보인 사운드를 라이즈의 앨범에 다시 한자리에 모아 가지고 아 라이즈가 진짜 SM 남자 아이돌 그룹의 뭐랄까 정통 후계자다라는 거를 되게 명확하게 느꼈던 앨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SM이 기존에 선보이던 노래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이 앨범이 되게 반가웠을 거라고 생각되더라고요. 당시에 SM이 새롭게 보여줬던 사운드 스타일들이 이 앨범을 통해서 2025년에 좀 더 퀄리티 높은 새로운 버전으로 이어지는 게 즐거워서 꽤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라이즈만의 색깔은 뭐지?' 라고 확실하게 각인이 된 트랙은 글쎄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동안 라이즈가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향한 열정, 에너지, 청춘의 느낌 이런 것들을 코어 가치로 내세운 거는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신인 아이돌들이 필연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서사잖아요. 그러면은 '라이즈만의 성장 서사는 뭐가 다른가?' 아니면 '이 팀의 시그니처 사운드는 뭔가?'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한 번에 답하기는 아직도 약간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라이즈는 이 오디세이라는 앨범을 통해서 남자 아이돌 시장에 본격적으로 뭔가 자리를 잡기 위한 대단한 출발점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플라이업을 비롯한 트랙들이 잘 만든 곡들로 가득한 앨범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라이즈가 지금 3년 차로 접어지는 시점에서 단순히 이전에 노래를 상당히 잘 뽑는 신인이었던 거를 넘어서서 라이즈만의 독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한 쐐기를 보여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라이즈 앨범에서는 인걸 2표, 모든 하루의 끝 1표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엔하이픈부터 라이즈까지 저희가 뽑은 5개의 남돌 베스트 앨범 속 수록곡들 그중에서도 '이게 타이틀이었어도 좋았겠다.' 싶은 곡들을 하나씩 소개해 봤는데요. 저희 3 명의 의견이 일치했던 트랙도 갈렸던 트랙도 있었던 만큼 앨범들이 각각 좋은 곡을 많이 수록했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네요. 연말마다 타이틀 중심의 연말 결산이 많지만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그 안에 숨겨진 명곡들을 꺼내 보는 것도 케이팝을 더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록곡 혹은 타이틀급 수록곡은 어떤 곡인가요?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주제의 영상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